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제 5강부터는 드디어 제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5강은 이제 회원 이탈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회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오랜만이라서 다시 한번 제 대화법의 모델을 짚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신뢰받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신뢰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효능감이다. 이 자기 효능감은 트레이너가 내가 도와주면 가능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데 이 자기 효능감이 생기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성취 경험이다. 이 성취 경험이 생기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대화의 기술. 그래서 제가 생각 근육, 관찰 근육, 표현 근육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회원님들과 잘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내가 잘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성취 경험이 쌓이고 자기 효능감이 쌓이고 신뢰받는 트레이너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5강은 생각 근육, 6강, 7강은 관찰 근육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8강은 이제 표현 근육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생각 근육을 한번 볼 건데요. 생각 근육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요. 마인드셋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되게 놀라운 건요. 내가 회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회원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신뢰받게 될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회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바로 떠오르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회원님은 뭐뭐뭐뭐한 사람이다. 자, 여기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회원님을 정의해보는 겁니다. 적어보셨나요? 자, 여기에 제가 가장 많이 적는 유형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비교해보세요. 자, 회원님은 꾸준히 관리해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회원님은 운동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다. 회원님은 트레이너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적으셨다면요. 사실 이건 회원님을 정의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내가 회원님한테 해줘야 되는 어떤 역할이나 내 기대를 적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빈칸을 조금 다르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차이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볼게요. 자, 회원님은 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다. 회원님은 운동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자, 회원님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혹시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내 역할이나 또는 내가 뭘 해줘야 되는 어떤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 스스로가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도 내가 여기에 쓴 대로 회원님을 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쓴 것 중에 기억이 남는 분은 회원님은 혼자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적으신 분이 계셨고요. 회원님은 안 아프게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적은 분이 계셨는데요. 물론 이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님이 있는 반면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가 애초에 이렇게 회원님을 정의하다 보니까 모든 수업의 목표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적은 대로 회원님을 대하고 있었을 거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내가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했던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동안 회원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빨간색에 조금 더 트레이너 중심의 관점을 가진 분들과 파란색에 조금 더 회원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분들. 자, 요거를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눠 관계는요, 그냥 딱 트레이너와 회원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역할, 그냥 딱 운동만 알려주면 되는 관계를 좀 의미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내가 운동만 성실하게 잘 알려드리면 되겠다. 좀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이 관계에서는 트레이너가 주도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권위적인 위치에 좀 있고, 대화를 들여다보면요, 양방향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일방향적인 소통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는요, 단순히 우리가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를 넘어서 함께 어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팀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수업을 하다가도 회원님이 좀 지루해지면은 막 분위기도 올려주고, 뭐 의욕이 떨어지면 좀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목적지까지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 좀 요역할까지가 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조금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대화도 들어보면요, 트레이너가 질문도 많이 하면서 회원님도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함께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제시하는 관점은 나너 말고 우리로 생각해라, 이건데요. 제가 두 가지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처음 상담을 하면 보통 목표를 얘기하시잖아요. 뭐 회원님이 체중을 5kg 정도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럴 때 나눠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가 좀 가르치는 거에만 몰두가 돼가지고 회원의 내적 동기라든지 의견이 아주 많이 고려되진 않아요. 답을 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필요한 정보를 막 묻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5kg요? 운동주 몇 회 할 수 있으신데요? 개인 운동은요? 아픈 데 있으세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제 말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쭉 얘기가 나오면서 운동은 좀 해야죠, 하셔야죠, 이런 약간의 압박감이 좀 느껴지게, 또 왜 해야 되는지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시는지 아시냐고, 전문 지식을 계속 어필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5kg을 빼고 싶다고 한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님의 목표를 함께 찾아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kg 정도 줄이고 싶다고 했는데 왜 하필 5kg인지,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지, 그리고 미리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이런 회원님들의 생각을 물어보고요. 그걸 듣고 고려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해서 얘기를 하면요, 훨씬 맞춤형의 답이 나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상담에서 좀 약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의 역할에만 몰두가 돼 있지 않았는지, 뭐 또는 너무 좀 회원님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지, 그래서 회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수업 중에 회원님이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볼게요. 나너 트레이너의 방식 먼저 볼게요. 회원님, 이 정도는 해야죠. 아, 이거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세요? 더 해야죠. 회원님, 이게 최소예요, 최소. 자, 트레이너는 지금 회원님이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시키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방식만을 따르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사람은 강요당한다 느끼고 자기의 느낌이나 어려움이 어차피 존중되지 않을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게 돼요. 자, 이런 게 전형적으로 나너 방식이에요. 좀 일방적이고 모든 주도권이 트레이너에게 있는 방식. 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 회원이 좀 운동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나랑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요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계를 보면요, 일단 이분이 말한 걸 표현한 어떤 그 마음은 알아주고 이걸 꼭 해야 하냐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해하려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회원님,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세요? 아니면 운동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세요? 다른데 뭔가 좀 불편하신 데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면 여기가 발목 쪽이 좀 불편해져서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운동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잘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그냥 힘들어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힘들어서요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 트레이너가 나를 항상 존중해주고 있고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권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쉬고 한 세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또는 회원님, 제가 볼 때 이 정도가 좀 적절한 것 같긴 한데 회원님이 느끼실 때 좀 무리라고 느끼시면 하나 내려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회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그 의지가 트레이너한테 있는지, 이게 나너 관계와 우리 관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회원님들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어봐주고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원이라면 어떤 분을 신뢰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분들이겠죠. 자,
혹시나 만약에 나노 관계가 너 트레이너로서 적합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기억나시나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딱 이제 종쳐서 수업 시작하려고 들어오십니다. 아, 애들 다 자네. 일어나.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면 돼? 공부해야지. 김유진 너 뒤에 가서 서 있어. 맨날 자네.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이나 상황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좀 일방적인 소통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요, 들어왔는데 어휴,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자고 있니? 전 수업에 뭐 했어? 아이고 얘들아 5분 쉬고 자 기지개 한번 쭉 펴고 할까? 너무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돼. 자, 이렇게 말해주는 선생님,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하셨을까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수업을 5분을 안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자율성을 주는 사람한테 훨씬 더 호감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관계에 있어서요, 트레이너가 리드를 하는 건 맞아요. 처음부터 이제 회원님한테 어떤 운동을 할지 알려드리고 뭔가 제시를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리드에만 너무 몰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회원님이 자기가 이 운동의 주체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우리 관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야 회원님이 어떤 동기를 좀 가지실 수가 있어요. 존중받음을 느껴야. 선생님들이 좀 수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회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관계의 대화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에는 이제 관찰 근육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